리볼텍 게타로보 9 리뷰. 박스, 이렇게 생긴 박스입니다. 반대쪽은 제품이 들어있는데 꺼내 놓았습니다. 깨끗한 보관 상태 아닌가요? 띠지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자, 이렇게 띠지를 들어보면 작품에 대한 해설이 나오죠. 1991년 이시카와 켄 작품인 게타로보의 한 시리즈로서 만화로도 그려졌고 애니메이션판도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이 만화판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만화판은 그것 독자의 어떤 혼자 완결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진 작품이고, 만화판은 그동안의 이전 게타 시리즈와 이어 붙일 수 있는 근데 애니메이션판도 이전 게타와 연관성이 있는 설정은 맞는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걸 좀 참고해 주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그 애니메이션판 게타와 만화판 게타의 차이점을 두고 있어서, 애니메이션판은 뭐 처음에 나왔을 땐 이게 안 달려있긴 해요. 그런데 무장을 장비하면서 달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동그란 테일 로터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만화판도 만화책의 표지에는 그게 나올 때가 있는데, 본작에서는 이렇게 로켓이 달려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형 비율이 좀 달라요. 원작판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그 로봇 같은 형상을 그리고 있는 면이 있고, 애니메이션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쪽이 원작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동시 진행 비슷하게 된 거라서. 어쨌든 애니메이션판과 만화판이라고 할게요. 만화판은 그렇고, 애니메이션판은 실제 완구로 3단 변형 합체가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게타인데 3단 변형이 가능하다고 하면 유추가 되죠. 엄청 복잡하거나 엄청 단순한 거죠. 이건 후자에 해당하는 완구로 발매를 했었는데, 지금 완성품 초합금 같은 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품인 것 같아요. 마이너에서 못 구하는 작품이 된 거죠. 어쨌든 그 비율 같은 차이가 있어서 결국 저는 원작판이 만화판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본 게타로보가 이 만화판 게타로보 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타라고 정확히 인식하고 본, 아마 옛날에는 유선방송원 같은 데서 틀어준 적도 있을 겁니다. 게타 G나 뭐 이런 근처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진지하게 본 해적판 게타로보 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간까지밖에 못 봐서 결말은 몰라요. 나중에 가면 진게타도 나온다고 하고, 진게타로 갈아타고 싸우는 뭐 그런. 게타로보 고는 기체가 완전 파괴되는 건 아닌데, 그 게타가 승리한 줄 알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배에 구멍이 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수리가 좀 어려운 상태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리타이어하는 그런 형태로 게타로보 고는 작품에서 출연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리타이어하는 기체고,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가 멋있다고 봅니다. 아니, 진게타도 멋있는데 게타로보 고 나름의 멋있는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타로보 고는 게타선을 사용하지 않는 게타로보예요. 그 무한한 에너지이자 좀 위험한 통제불능의 힘인 게타선을 사용하지 않고, 진게타가 폭주를 일으킨 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게타선을 사용하지 않는 게타로, 게타2의 파일럿인 진 하야토가 개발한, 그 사람이 축이 되어서 개발한 게타가 플라즈마로 기동하는 게타로보 게타고입니다. 이렇게 생긴 멋진 게타로보죠. 하야토가 만들었을 법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가 파란색이니까 이미지 컬러가 1호를 파랑으로 지정하는 그거죠. 그리고 생긴 게 약간 군인같이 생겼어요. 싸우는 양상 같은 것도 조금 그런 느낌이 나고, 여기에 보면 오리지널 무장으로 이런 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볼게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겁니다. 당시에는 발매 텀이 아주 빨랐던 그게 좀 있어요. 2010년 05월 발매했네요. 그런데 당시를 보세요. 매월 1일하고 15일 날 이 정도의 라인업이 쏟아져 나옵니다. 완성품 액션 피규어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카이오도가 좀 사세를 확장하던 그런 시절이죠. 그리고 조형 자체를 아주 빨리 퀄리티는 어느 정도 갖춘 상태로 해내고 있는 그런 점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야마구치 카치히사라고 하는 천재 조형사가 있어서 그 조형사에게 거의 맡겨버린 듯한 이런 흐름으로 막 나왔었는데, 그래서 작품 개개에 대한 깊은 어떤 고찰 같은 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는 건지. 어레인지를 심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자료를 가진 상태에서 어레인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만들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건 좀 안 좋은 투의 해석이네요. 어쨌든 빨리 만드는 건 좋은 거니까요. 산업 시대에.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의문이 있는 그런 라인이 계속 이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리볼텍을 보면 체형들이 원작의 디자인과는 사뭇 다른 근육질의 약간 폼을 잡고 있는 듯한, 가만히 세워놓아도 동작의 한 컷을 일시정지시킨 것 같은 그런 조형이 나와버리는 이런 버릇이 좀 있죠. 그런 스타일이 있죠. 거의 대부분이 S자 석이라고 하는 이 하반신 부분을 불쑥 세운 듯한 이런 자세로 서는 뭐 이런 라인의 로봇들이 리볼텍 계열의 로봇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거 베이스, 여기 리볼텍 조인트 달려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허리에 꽂아서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이건 리볼텍의 마감이 굉장히 좀 두꺼운 마감재를 쓰는 유광 처리라서 가능한 방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푹 꽂아버리는. 도장 다 긁히죠, 이렇게 하면. 뭐 여기도 이미 긁혀버렸는데 어느 정도는 견디는 소재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구멍에 꽂아야겠죠. 엉덩이 구멍이. 꼬리가 달릴 법한 구멍이 있네요. 발바닥에도 구멍이 있어서 발바닥에는 이런 구멍에 이펙트 파츠처럼 생긴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급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으로. 너무 멀리 해놓고 리뷰하는 느낌이죠. 가까이 볼게요. 이렇게 급브레이크 그라데이션도 들어있는. 그 다음으로 이 타임 딜레이 어떻게 하지? 오늘은 편집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자, 이게 부속 파츠로 들어있는 그 후기형을 재현할 수 있는 파츠입니다. 저는요, 원작을 전기형이 활약하는 부분밖에 보지 않아서 후기형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후기형이 있어요. 이렇게 포가 달려있고, 그리고 너무 예전에 봐서 그냥 멋있는 로봇이라고만 기억하고 있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애매합니다. 약간 무서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좀 일러스트 그 톤 같은 게. 이렇게 하면 후기형의 모습이 됩니다. 여기 포신이 튀어나오고 눈동자가 생긴, 게타선을 사용하지 않는 게타이기 때문에 어떤 로봇 자체의 의지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시카와 켄 그 선생님의 그걸 뭐라고 하나요? 미장센?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대메탈 비스트용 핸드건. 대메탈 비스트. 여기에선 적들이 메탈 비스트라고 하는 적이에요. 세계 최후의 날에도 메탈 비스트가 적으로 나오죠. 인베이더와 융합한 형태였던가?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아닌가? 원작이 안 나오나요? 로봇 대전에서는 인베이더가 메탈 비스트에 합쳐져서 나오잖아요.
란도우 박사라는 박사가 악당인데 그 박사가 만들면 그게 메탈 비스트인데 그 메탈 비스트와 싸우는 핸드건입니다. 굉장한 설명. 그리고 이렇게 열면 총알을 꺼낼 수 있어요. 탄환이. 적의 마스터는 전형적인 마술사인가? 그렇다면 기원탄을 사용해서 해치울 수 있습니다. 네. 킬리치 9의 총처럼. 여기에 이거 리볼버가 달려있는데 리볼빙 탄창이. 그런데 장전 자체는 이렇게 하는 한 발씩 특수한 총이죠. 이렇게 쥐어줄 수 있습니다. 게터로봇 고의 파일럿은 고예요. 고니까 고죠. 그리고 2호가 쇼, 그리고 3호가 가이. 캔은 누구지? 캔은 왜 나옵니까? 아, 캔은 이시카와 캔이고. 아무튼 게타고, 게타쇼, 게타가이 이렇게 1, 2, 3호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건 진게타 로봇 세계 최후의 날에도 진드래곤에 타는 그 3인방이 비슷하죠. 그런데 쇼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좀 다르죠. 게타 로봇 고하고 네오게타에도 나오고, 네오게타 자체가 이 게타 로봇 고의 초반 부분하고 그 결말의 일부하고 그 원작 게타 로봇 고에는 안 나오는 공룡 제국을 예토전생시켜서 이 정도 스케일의 볼륨을 한 이 정도로 단막극 형식으로 줄여놓은 작품인데, 그러면 그 초반부를 보면 좀 게타 로봇 고가 어떤 흐름인지 약간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그 1화 부분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 하야토가 사령관으로 이치몬지 고를 스카우트해서 게타 로봇에 태워서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게타 로봇으로 적을 쓰러뜨려 나간다는 뭐 이런 시퀀스. 그리고 이미 파일럿으로 내정되어 있는 쇼와 가이가 있어서 쇼는 좀 냉정한 계열의 여성 검객이고, 그리고 가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이 좋은 스타일의 그런 흐름. 그리고 이건 야마구치 오리지널 무장, 플라즈마 소드, 그리고 탄창 홀더라고 써있더라고요. 홀더, 탄환 홀더. 이걸 이렇게 빼고 탄환 홀더를 끼울 수 있는 거죠. 게타 쪽은 이렇게 피규어 쪽에서 약간 오리지널 전개를 해도 쉽게 흔쾌히 허가해주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센티넬에서 나오는 검은색 베리에이션들도 보면 원작 같은데 없는 건데도 간단히 허가해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오리지널 무기. 플라즈마 소드. 플라즈마 소드지만 실체검인 이 묘한 느낌. 접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게타들에게 달려있는 그 날카로운 부분 같죠?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전개도 되는. 이렇게 하면 정말 군인 같은 느낌이 좀 강해지죠. 아미 나이프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기 총에다 탄환에다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이런 손이 있어요. 장전하는 듯한 포즈를 좀 취해줄 수 있는 거예요. 반대쪽에 무기 쥐는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걸 연 다음 이렇게 끼우면 장전하려고 하는 듯한 이 느낌으로 멋진 연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잡고 있으니까 별로 멋지지 않죠?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소드 토마호크. 토마호크 소드여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소드 토마호크입니다. 소드 쪽이 본체라는 이야기겠죠. 엄청나게 커다란 칼이에요. 그냥 들고만 있어도 박력이 상당한 소드 토마호크. 아, 그리고 이거 남는 파츠 넣어놓는 상자가 들어있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코인이 하나 들어있어요. 리볼텍 10포인트, 아니 10은 다른 건가? 리볼텍 포인트 코인이라고 자세히 보면
동전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조금만 더 멋있는 도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토마호크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건 좀 파괴적인 자세가 나오네요. 좀 허리를 당겨서 이렇게 하면. 게터로봇 고는 굉장한 로봇이라고요, 여러분. 하늘을 날면서도 수리가 가능하다는 그 별것도 아닌 걸 특징이라고 내세우는 굉장한 로봇입니다. 예. 게타로봇 고가 대단하다는 건지 아니면 그 정비하는 비행선이 대단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원작에 나와요. 고래처럼 생긴 비행선이 나와서 보급함 비슷한, 기지 비슷한, 그게 게타를 실어 놓은 상태에서 비행하면서 게타를 정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단하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감탄하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날면서 정비할 수 있으면 다른 로봇을 실어도 정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나 하고 저는 좀 의문이 드네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게타는 대단한 로봇이구나 라고 생각했었지만 초등학생은 참 속여 넘기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거 세계 최후의 날판 게타 1. 우와, 게타선이 넘친다제. 키 차이가 좀 있네요. 머리 하나 정도 차이인데 같이 두면 제법 멋있어요. 통일감은 전혀 없지만 기타 고를 좀 앞에 두면 괜찮으려나? 이게 어레인지가 참 멋있게 잘 된 편이에요. 원작 노선으로 가면 이 가슴 근처에 근육처럼 튀어나온 몰드 같은 게 없고, 동체 자체는 이런 노선에 약간 이거보단 좀 마른 듯한 일직선 동체 비슷한 느낌인데, 이거 조형 자체로 참 스타일리시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원작판 게타 고가 그렇게 주목받을 수가 없는 위치인 것도 있는 만큼 몇 안 되는 제품화 기회를 참 최대한 잘 살린 것 같아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리볼텍을 한 경우죠. 리볼텍의 좋은 점을, 특히 라인업적으로 좋은 점을, 잘 안 나오는 로봇도 만들어버리는 그거. 게타 로봇 쪽은 리볼텍이 좀 가려운 곳을 긁어준 이런 면이 있어요. 게타 로봇 아크도 나왔었고 바리에이션이 한 번씩은 다 나온 셈이라서. 그리고 이런 부분은 클리어 부품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으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창이 흰색이라는 게 조금 색상 면에서 특이하게 보이는 그런 면이 있고, 등에 달린 로켓은 2단 가동축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위로 올릴 수 있고 아래로 내릴 수 있고 돌아가기도 하는데, 리볼텍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 모양이 좀 이 상태에서 잡고 돌리면 이게 부서질 것 같은 이런 힘을 받아요. 옆에서 돌리면. 그래서 이런 걸 돌릴 땐 여기를 잡고 돌려야 하는 그런 주의점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이런 거죠. 반환형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동하거든요. 한쪽 면만 가동하는 거예요. 나머지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이 여기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1축으로 돌아가고, 아래쪽 축은 이쪽이 박혀 있어서 돌아가고. 피그마 같은 데도 이런 관절은 있죠. 그런데 완전히 구형이 아니라 길쭉할 뿐이지. 그런데 이 관절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돌리고 나서 옆으로 이렇게 들잖아요. 이걸 옆으로 들 수 있도록 이걸 대각선으로 축을 박아 놓았어요. 그래서 뉘앙스로서 재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건담처럼 직선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걸 이렇게 든 상태에서 이 다음에 이걸 옆으로 벌린다든지, 건담에서는 이게 된단 말입니다. 건담은 축이 여러 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옆으로 밀면 더 이상 가동축이 없는 상태라서 부서지는 거죠.
이걸 옆으로 돌리려면 여기에 달려있는 축을 먼저 돌려서 돌아가는 방향을 바꿔 놓은 다음 그 다음에 돌려야 하는, 잘 안 보이지만 뭐 원리는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만 움직이니까 돌아가는 걸 자꾸 옮겨가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각도로 치워가면서 가동시켜야 한다는 불편입니다. 리볼텍은 그런 면에서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다른 로봇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바닥에 대놓고 이렇게 문대가면서 접지시키는 이게 안 돼요. 얘는 이런 식으로 내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접지가 좀 어렵습니다. 조형이 역시 야마구치 카치사는 천재는 천재예요. 망가진 포즈인데도 멋은 있거든요. 천재의 조형,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무릎을 가동하면 무릎 커버는 따로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연동되는 것 비슷하게 안에 바짝 붙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가동 부분 중에 팔이 가장 애매한데, 팔을 이런 식으로 붙여 놓았어요. 꺾어서 여기에 끼우는. 이러니까 가동하기가 좀 파손 위험이 생기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거의 대부분의 축을 직선으로 안 박고 대각선으로 박아놓는 경향. 그래서 축이 하나인데 좀 볼 조인트 비슷한 범위를 움직이는 것처럼 착시를 주죠. 리볼텍 조인트를 사용하니까 가동이 하나 더해지는 게 있어서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볼이 리볼텍이거든요. 리볼텍 조인트가 이렇게 볼처럼 안에 들어있는데 이 위치가 안 보인단 말이죠. 어느 쪽으로 지금 선이 있는지. 그래서 가동을 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꺾으려고 하는데 위치가 다르니까 안 꺾이는, 그래서 돌려서 맞춘 다음에 그 각도로 꺾는, 이런 취급상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군이었으니까 약간 파손이 되더라도 금방, 이게 그렇게 비싼 정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파손율이 아주 높진 않아요. 어쩌다 부서져도 충환이 가능한 이런 태세였는데, 지금은 좀 그게 어려우니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볼텍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지 오래된 제품들이 좀 표면이 끈적끈적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유광 같은 걸 너무 두껍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고 제품 뭐 그런 걸 구입할 때는 좀 조심해서 상태도 확인하고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꺼운 마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거대함 자체는 별로 안 느껴져요. 손에 쥐고 놀기는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이 되고. 집에서 끝내야지. 눈 크기가 다릅니다. 이 뿔을 붙일 때 잘못 붙인 건가? 정면에서 보면 눈 크기가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거 한 거예요. 바이.